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달나라로 떠나는 여행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는데요. 이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기상특보와 코스피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봤더니 기상특보가 발효된 날 특히나 이 지수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크게 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호우주의보와 한파주의보 때 그랬다고 합니다. 뭐 꼭 날씨랑 상관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요즘에 이 코인 시장도 정말 호우주의보, 한파주의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무서운 시장인데요. 저희가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난로와 또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시기 전에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만 하시면 바로 이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1시 반, 오후 1시 반부터 코인사부님께서 연말 NFT 코인 시세 분석과 전망에 대해서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급한 하락장, 정말 너무나도 심한 하락장은 이제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재미없는 횡보 장세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무엇을 매수해도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모습,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는 모습에 많이 지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시장 충분히 탈피할 수 있는 코인은 반드시 있고요. 좋은 정보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좋은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인사부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다라고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예전에 하락했을 때 그냥 손절치고 그냥 관망하고 계시던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겠지만 물려 계셨다던가 아니면은 또 신규 투자를 하셨다던가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 오늘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NFT에 대한 부분들 방송 이후까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혹시 오빠장이 뭔지 아세요? 오빠장이요? 네. 그게 뭔가요? 오빠장, 요즘의 장을 말하는 건데 오빠장, 오르다가 빠지는 장을 오빠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좀 시장이 오르는 듯 하다가 네.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네. 좀 이슈를 잘 짚어봐야겠죠. 좀 빠빠장인 것 같은데. 있는 장인가요? 빠지고 장이. 빠빠장인 것 같긴 한데 네. 계속 빠지는데. 그렇습니다. 오르는 장이 올 수 있도록 일단 예. 이슈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코인 이슈 흑과 백, 먼저 비트마루님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악재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요즘에 시장이 상당히 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요즘 뉴스 보시면 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렇게 좋은 뉴스만 내보내다가 갑자기 시장이 내려가고 안 그래도 불안하고 열받는데 뉴스를 보면 다 악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냐,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큰 악재로 작용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정말 큰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오지도 않고 이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있을 만한 시장에 따라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악재도 투자자분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악재인데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이슈는요. 비트코인을 그동안 상승한다라고 해서 강세론자였던 그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을 주장했던 사람이 비트코인의 위험하다, 비트코인은 이제는 하락장이다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부터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노브그라츠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 암호화폐를 조금 길게 하셨던 분들은 이 노브그라츠라는 이름을 정말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7년도에 상승했다가 하락했을 경우에도 노브그라츠는 나와서 비트코인은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비트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심지어 올해 2월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이 2021년 올해죠. 12월 말까지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발언으로 인해서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브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갤럭시 디지털 CEO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브그라츠라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골드만삭스에서 파트너도 체결한 만큼 정말 너무나도 경제에서 박식한 사람이긴 한데 자, 이 사람이 왜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 약세장을 경고했냐? 비트코인이 끝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슈, 뭐 오미크론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또 테이퍼링도 잘 되지 않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힘들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경제가 좋아야지 2021년 산타랠리라고도 하죠. 산타랠리가 나와주고 2022년 시작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기업들의 상태가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2022년을 조금 힘들게 시작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암호화폐도 위험 투자로 분류되어서 같이 조금 재미없는 출발을 보이겠지만 암호화폐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건 말도 안 되고 암호화폐는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 비트코인 긍정론자 암호화폐 약세장 경고. 이제는 등 돌렸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더 무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재는 그런 뉴스를 쓰는 이 방송에서 얘기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자님들이 조금 악재고 실제로 이런 뉴스 자체는 악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이 노브그라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습니다. 암호화폐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여럿 있죠. 뭐 저스틴 선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크레이그 라이트 어제 도지코인의 강한 상승을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까지 여러 유명 인사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발언을 하면서 그 발언에 따라서 암호화폐 가격이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암호화폐가 고쳐야 될 악재지만 결과적으로 그 인터뷰 내용을 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결국은 암호화폐는 승리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의 단기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긍정론자가 지금 등을 돌렸대.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이제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길게 봤을 때는 강세장이지만 잠깐 이렇게 조정을 거쳐갈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기사 같은 경우에 헤드라인을 자극적으로 뽑아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시장에서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러 유명 인사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이 사람 말은 그래도 좀 주의 깊게 보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네. 다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뭐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해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도지코인을 허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저스틴 선 등등 실질적으로 코인을 만든 사람들의 발언을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본인들의 코인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안에서 다른 코인들과의 경쟁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개발을 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발언보다는 실제로 그 발언 안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항들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고요. 자, 실제로 저스틴 선이 이전에 뭐 트론은 정말 커질 것이다. 트론이 뭐 업그레이드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또 저 사람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토렌토를 인수하면서 비트토렌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토론 풀 안에서 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디앱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기반들을 다 닦아놨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말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발언을 하는 것에 좀 주목을 둬야지 그냥 말도 안 되게 크레이그 라이트처럼 내가 비트코인 주인 사토시니까 비트코인은 내릴 거다. 비트코인 다 팔겠다. 이런 거는 그냥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올리면서 도지코인이 가격이 한 30% 가까이도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서 확실히 아직까지는 이 유명 인사들의 말이 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 싶기도 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분석 잠시 뒤에 또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코인 사부님께서 준비하신 악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악재 아닌 악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방송을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악재 이 부분들이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악재가 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좀 있나 봤더니, 일단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또 해킹을 당해서 몇천억의 피해액을 봤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보면은 이제 또 이 유명한 또 기관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 또 가상자산은 버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 암호화폐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그다음 해킹에 대한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다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부분들 때문에 코인 가격이 하락을 한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상자산이 하락한다고 해도, 아니 해킹에 당한다 해도 그건 그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이 해킹을 당한 거지,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좀 거대한 거래소는 이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과 이쪽이 가격이 연동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고, 이슈가 한번 나와준다고 해도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오빠장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시장을 왜 빠지나 좀 이제 크게 좀 봤더니, 지금 블룸버그에서 2022년도 이 경계해야 할 위험하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경제적인 악재가 10가지를 좀 뽑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오미크론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 수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얼마 전에 이 거리두기 제한이 좀 풀리면서 같이 뭐 위드 코로나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10인, 뭐 8인 뭐 이렇게 이제 모이면서 모임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식당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정상 영업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그 전으로 2인, 그다음에 비수도권 4인, 그다음에 영업 제한은 9시까지, 여기까지 또 막 조정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또 이 자영업자분들의 피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좀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가게를 정리해 주면서 또 이런 안 좋은 흐름들이 좀 나아질 수가 있고,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위가 바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인데, 당연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안 돌고, 그다음에 돈이 안 돌면은 기업은 뭐 생산할 수가 없고, 생산이 안 되니까 물건의 가격은 오르고, 그것도 생겨서 물건 가격 오르고 뭐 또 하다 보면 기업이 매출이 안 나니까 또 실업자가 생기고 또 돈이 안 돌아요.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그럼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오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또 안 좋게 흘러가겠죠? 근데 여기서 또 네 번째가 바로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의 충격인데, 바로 네 번째가 이 신흥시장에 대한 악재거든요. 아무래도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으면 위험자산에 있는 자금부터 회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도 코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시장 다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거나 내 가정 생활이 좀 힘들어진다, 가게가 좀 힘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위험자산에 있는 것부터 다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가격이 하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1, 2, 3, 4위가 다 연동이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겠습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바로 헝다죠. 이 헝다그룹의 사실상의 디폴트 선언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중국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불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을 보면은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붐이 일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붐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한 채가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3개월 뒤에 이 아파트가 6천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몰렸던 시장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헝다가 파산을 한다. 부동산 시장이 휘청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시작이 됐다, 뭐 우한 지역에서 시작이 됐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중국에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봉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 봉쇄를 해버리면서 이 코로나 확산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견된 나라인데 여기가 굉장히 적어. 왜냐하면 도시 봉쇄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코로나 청정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를 봉쇄해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경제가 지금 박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터키 리라와 뭐 브라질, 지금 다 이 돈의 가치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고 흔들리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의 가격에 안정세가 들어와 있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
올라갈 만한 건덕지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있어서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매매할 때도 별로 좋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라갈 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뚜렷한 악재가 없는데 시장이 왜 오르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 걸친 지금의 악재와 상황들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적을 알아야 우리가 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악재를 좀 잘 해석하는 방법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시면 도움 될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PC 버전으로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 보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코인사부님께서 이 악재와 또 잠시 뒤에 있을 호재들 뉴스 선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 한번 짚어주시고 관련된 코인까지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후 1시 반에 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호재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비트마루님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방금 코인사부 전문가님께서 이제 블룸버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블룸버그에 선정한 뭐 세계 10대 경제 위기가 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블룸버그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번에 포브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 자, 저는 오늘 포브스가 선정한 뱅킹 트렌드 5개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5개가 아니라 그중 5개 안에 있는 한 개의 트렌드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2022년도에 이제 은행권들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가장 강력한 트렌드에 암호화폐를 도입할 것이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시장이 변하고 있고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암호화폐 도입 진출에 대한 이유로는 뭐냐면 자, 우리 투자자분들 매매하실 때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코인 고점에서 너무 사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바로 포모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수익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코인을 안 사면 남들은 수익을 다 보는데 나만 수익을 못 보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포모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은행권들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본다면 골드만삭스하고 뭐 JP모건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두 은행들 대형 투자 은행들은 이미 블록체인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여러 국가의 국영 은행들도 진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중 은행들이 지금 나도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있을 때고요. 어제 제가 이슈에서 시티은행에서 이제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각 은행들이 이제는 모두 다 2022년도에는 진출할 것이다. 중요한 키워드다. 이런 뉴스를 좀 호재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러시아 중앙은행입니다. 자,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었냐면 이전에 뮤추얼 펀드들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반대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이 뉴스를 보더라면 지금 뮤추얼 펀드에서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을 러시아 국영은행이 반대하고 나는 허용하지 않는다, 지원하지 않는다. 충분히 악재로 생각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상당히 웃깁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국영은행, 러시아의 뮤추얼 펀드는요. 애초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미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은 뮤추얼 펀드를 갑자기 얘기하면서 금지하겠다라고 나오면서 금지, 나는 암호화폐를 허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갑자기 엄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블록체인 투자의 ETF, 블록체인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에 러시아 국영은행이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암호화폐 투자를 안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점에서 본인들이 매수하겠다라는 심리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러시아 국영은행 입장 바꿔서 이제 블록체인 투자의 ETF에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태국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 중앙은행에서 처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도 하지 않고 매수도 하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태국의 중앙은행에서는 암호화폐를 안 하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돌연 갑자기 태국 중앙은행 행장이라고 하죠.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사항을 계획해서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방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금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획을 발표하냐라고 이제 기자님께서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미 국민들의 인식은 암호화폐 쪽으로 가 있다. 앞으로의 혁신을 방해할 만큼 바보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미 그
안 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제이미 다이먼 회장입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이전에 비트코인이 2017년도에 급등하고 내려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은 쓰레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비트코인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아들이 이더리움 채굴업자다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좀 망신을 상당히 좀 많이 받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지난번에 비트코인을 쓰레기라고 했던 그 발언은 철회하겠다. 내가 너무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 급격하게 갑자기 내린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혁신이고 JP모건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이미 다 비트코인을 사 모은 다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은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가격을 내리고 사 모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좋게 이야기는 언플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 은행권들이 팩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포브스가 선정한 2022년 뱅킹 트렌드에 암호화폐가 들어왔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가 언플에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코인서브님께서 준비하신 호재 한번 살펴볼게요. 뭐 호재 저도 비슷하게 또 오늘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NFT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확장해 나가고 있고 뭐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자, 근데 오늘은 이 NFT 시장은 이제 속도전으로 이제 경쟁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들어가느냐, 누가 더 빨리 서비스를 하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미 돈이 이 시장으로 엄청나게 몰리고 있고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사용할 만한 기술력이다. 뭐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투자를 할 때 이제 이 회사를 투자를 할 때 뭘 가장 먼저 생각하느냐? 내가 5년 뒤에도 이 회사에 물건을 쓰고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NFT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년 뒤에도 이 결제 서비스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는 충분하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다들 아시는 이제 빌 게이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죠. 메타버스는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막 엄청나게 뭐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처음에 사회에서 했던 게 뭡니까? 거리두기와 그다음에 재택근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면서 화상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업무 처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메타버스를 활용한 뭐 업무 처리 이런 것들로 진행했을 때에는 더 정확하고 더 손쉽게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이 메타버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사실 얼마 전에도 이 메타버스 이거를 통해서 콘서트를 또 진행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모일 수 없으니 가상에서 콘서트를 진행하자 하면서 실제로 이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해서 그 가상현실 안에서 또 이제 콘서트를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앞으로 더 많이 이용을 하고 더 많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메타버스 기술력이 뭐 그렇게까지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의 기술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더 뛰어나게 만들 수 있다. 정말 진짜 현실처럼 만들어 놓는 게 가상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메타버스 관련주 또 그다음에 NFT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도 NFT 관련 코인들은 뭐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좀 잠잠하지만 NFT와 관련돼 있는 주식들은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주식 올라가 있으니까 코인도 뒤따라서 올라갈 만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 자본 루트를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 자본이 왔다 갔다 할 때 어느 정도의 뭐 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좀 이제 위험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간편하게 사실 이 가상화폐로 옮겨받을 때 가장 간편한 것이 이 편의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해외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일정한 수수료.
이런 것들이 아주 저렴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 간의 이 거래 금액에서도 충분히 이 수수료 부분들이 아주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호주에서 이 송금을 받을 때 한국에서 이제 호주로 은행으로 송금할 때 엄청난 수수료가 들어갔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수료. 그 다음에 그 환율에 따라서 또 엄청나게 또 변동이 되는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낸 사람은 넉넉하게 보냈지만 받은 사람은 조금 섭섭하게 좀 받잖아요. 그게 이제 환율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들이 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호재거리로 또 사용할 수 있을 만하고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 암호화폐 아까 이 비트마루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카드에 대한 부분들인데 금융권에서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 암호화폐 직불카드를 이제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직불카드 뭡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크카드 아니겠습니까? 통장에 돈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카드를 사용을 했을 때 통장에서 돈이 옮겨가는 시스템이죠. 이게 암호화폐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내 현금이 아니라 암호화폐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딱 봤을 때 암호화폐로 이 카드 결제를 한다? 조금 생소하실 걸 수도 있고 근데 또 암호화폐가 가격이 계속 초단위로 분단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내가 봤을 때 만약에 100만 원어치를 결제해야 되는데 딱 100만 원이었지만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90만 원어치가 될 때 결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존재하고 하잖아요. 그런 불안한 것들이. 근데 뭐 지금 막 바로 출시를 해서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나중에 아주 널리 사용될 것 같아요. 사실 신용카드도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서 신용카드 없는 분들 거의 없으시고 신용카드로 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이 처음에 이제 상용화됐을 때 이게 막 안 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쓰려고 하면은 가맹점 같은 경우에 수수료 내야 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결제했을 때 또 수수료 또 빠져나가고 이중으로 빠져나가는 수수료 이걸 누가 써? 왜 써? 하면서 안 썼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도 뭐 연말 뭐 세액공제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신용카드에서 어느 일정 부분 또 공제가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는 또 신용카드가 또 널리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직불카드도 지금은 조금 거리감을 두고 좀 경계하고 있겠지만 뭐 2020년도 말쯤이나 아니면 뭐 그 전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사용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주 뜨겁고 아주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NFT 시장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아주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코인사부 전문가님 지난주부터 NFT 시장에 대한 호재들과 이슈들 짚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그럼 NFT 코인 어떤 거 사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잠시 뒤 무료 방송에서 이어주신다고 합니다. 무료 방송 1시 반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투더 골드문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코인사부님께서 연말 NFT 코인 시세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방송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코인콕 특징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